오늘 드릴 말씀은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다시피 12년 동안 개발자로 일하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기업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는지 최근에 저의 2, 3년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트위터 아이디는 php 러브미를 쓰고 있고요. 제 소개를 마인드맵으로 드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중에 간단하게 이 교재가 요 슬라이드가 이미 공유되어 있고 아마 이 행사가 끝나면은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가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냐면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려면은 직장 안에서 계속해서 행복해야 되고 행복을 위해서는 적당한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이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그 주제가 언어와 소통인데 사실은 우리의 뇌가 좌뇌와 우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은 좌반구입니다. 그러니까 좌뇌에서 우리의 언어를 담당하는데 그 중에 특히 좌반구 전두엽에 존재하는 여기 가운데 B 보이세요? 이 B가 브로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바로 우리의 언어를 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브로카 영역이 발견된 게 약 150년 전이에요. 그래서 150년 전부터 우리는 우리의 좌뇌가 우리의 언어를 담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우뇌는 놀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게 바로 이 로저 스페리 선생님입니다. 이분께서 약 30년 전, 그러니까 1981년에 드디어 인간의 뇌가 좌뇌와 우뇌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걸 발견했죠. 그 결과로 노벨상을 타시게 됐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 하나로. 개인적으로는 좌뇌와 우뇌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그 감동이랄까 영향을 받은 건 이 책입니다. 혹시 이분이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신데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세요? 예, 6명. 예. 다니엘 핑크인데 이분께서 쓴 책이 홀 유 마인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은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어떠한 인재들이 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얘기입니다. 바로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어떠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것인가의 얘기인데 그 앞에 영문책이 이미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번역된 그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나름대로 큰 감동을 얻었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오면은 이 6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6가지 재능은 바로 디자인, 그다음에 스토리,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맨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어떤 놀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런 능력, 이 6가지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사회의 어떤 핵심 인재로 떠오른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홀 유 마인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그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의 6가지 기술을 한 장의 마인드맵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어쩜 이렇게 한 장으로 잘 요약해 놨을까? 계속 찾아보다가 더 재밌는 그림을 찾았어요. 이거예요. 이게 홀 유 마인드에 나온 전체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책 한 권도 하나의 그림으로 얼마든지 요약이 될 수 있구나. 특히 기존의 정보화 사회까지는 좌뇌 위주의 사람들이 두각을 냈다면 이제 더 이상 정보화 사대를 넘어서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6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마인드맵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죠. 왜? 좌뇌와 우뇌를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봤더니 마인드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린 마인드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외대이기 때문에 외대에 알맞는 샘플을 찾았어요. 영어 A의 용법을 마인드맵으로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커다란 이미지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중심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사용 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보이고 그 키워드 아래에 작은 가지들이 보이고요. 중요한 건 그림이에요. 각각의
어떤 그 키워드별로 설명을 하고 가지들을 보여주면서 끝에 그림들을 이렇게 몇 개씩 그려놨거든요. 이 그림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샘플을 좀 더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놓은 거고, 이건 뭐냐면은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2년 전에 제가 마인드맵 교육을 갔다 와서 아이한테, 그 큰아이한테, 가은이한테 가은아 마인드맵이 이런 건데 네가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 하고 한 15분 정도 설명을 딱 해주고 나서 가은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누구나 쉽게 마인드맵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이때 제가 얻은 거죠. 자,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이 그린 나의 생일 파티예요. 그래서 생일 파티 하려면 필요한 게 언제 누구를 불러서 어디서 무엇을 먹고 뭘 놀지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내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만큼 복잡해요. 이 친구들도 생각이. 자, 이거는 교대에 다닌 한 외국인 학생이 그린 건가 봐요.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에 계신 빈트 서프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2035년에 인터넷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고 2035년에 인터넷은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러이런 것들이다라고 30분 동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 장의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2, 3년 동안 써봤더니 정말 마인드맵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했어요. 여기 보이는 회의록, 프로젝트, 출장, 교육,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여행 갈 거,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생일잔치, 독서록, 결혼준비, 이사준비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인드맵으로 할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두뇌를 써야 되는 모든 분야에 마인드맵을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뇌가 좌뇌와 우뇌로 구분되어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좌뇌는 보통 공부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부뇌가 하는 거는 언어, 숫자, 논리, 순서, 직선, 분석, 연속적, 습관적 이런 것들을 다루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좌뇌가 발달돼 있어요.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전부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짜증나지 하지 않고 좀 더 행복하게 하려면 이쪽 뇌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는 우뇌라고 놀이뇌라고 하는데 그림, 색상, 공간, 상상, 리듬, 총체적, 동시적, 창조적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 이게 신경섬유 다발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다리가 아니고 그래서 머리에 있는 신경섬유 다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의 우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의 우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위해서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의 내용은 뭐냐면은 2560장의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을 1초씩 봅니다. 1초씩 보면 약 42분 정도 계속 봐야 되거든요. 잠깐 쉬고 2, 3분 쉬고 나서 280장을 다시 보여줘요. 그 중에 딱 한 장이 앞에 나온 2560장이 포함되어 있던 사진이에요.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미지를 여러분의 우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실험을 제가 바꿔볼게요. 2560개의 전화번호를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1초씩 보여주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280개의 전화번호를 보여주면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을까요? 거의 못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2560개가 아니라 50개만 줘도 여러분은 못 맞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우뇌가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 없어요? 이거 시키려고 그랬는데 2분의 1,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계속 다 더하면 1이 된다. 이거를 증명해 보라고 시키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이 돼요. 문제는 이걸 갖다가 30년 뒤에 기억할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30년 뒤에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계속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가로 세로가 1인
네모가 됩니다. 예. 30년 뒤에 기억할 수 있어요? 예. 한 8, 90%는 기억하고 아마 그중에 10%는 또 까먹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자, 이미 좌뇌와 우뇌를 쓰신 분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퇴계 이황 선생님.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다 있어요. 1,000원짜리 나오시는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임금님을 위해서 좌뇌와 우뇌를 써가지고 뭔가 그려서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악십도라는 그림이에요. 성악십도가 뭐냐면은 임금님이 가야 할 올바른 길 10가지 그림을 볼까요? 이거예요. 자, 이황 선생님께서 임금님이 이 길을 따라가세요라고 마인드맵 형태로 글과 그림과 도형을 써가지고 드렸습니다. 임금님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죠. 예. 당연히 좋아했죠. 맨날 한자랑 이거 어려운 거만 왔는데 그림으로 오는데 임금님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상을 내렸습니다. 그게 도산서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간 마인드맵 하면서 느낀 게 이건 너무 좋다. 이 좋은 걸 나만 알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좀 알려줘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이게 또 자격증의 시대예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마인드맵 알려준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두 가지 제대로 좀 배워보자 한 가지랑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야지 다른 사람이 좀 내가 알려준다고 하면 배우겠구나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게 2008년 10월이니까 2년 조금 더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격증을 딱 따고 뭘 했냐? 땄으면 이제 써먹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유용한 건지 팀원들 저희 팀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10명을 모아다가 이제 교육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10명 다 신나게 막 열심히 신나게 재밌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10명 모았다 해봤더니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번엔 30명을 모아가지고 또 막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열심히 따라오고 자기 한 거 이제 창가에 다 붙여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렸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30명 모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말고 와가지고 교육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더 늘어나거나 5, 60명까지도 계속 이제 재미를 들려서 계속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생각한 건 안 되겠다. 이 좋은 걸 우리 애들하고 애들 친구도 가르쳐야겠다. 해서 애들하고 애들 친구를 불렀어요. 집으로. 이 뒤에 계신 어른 세 분은 뭐냐면 얘네 엄마 아빠들이에요. 왔는데 놀면 안 되죠. 엄마 아빠들도 같이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도 다 그리고 있고 함께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서너 명 하다가 안 되겠어요. 이 중에 한 6, 7명까지 다 불러다가 집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처음에는 밥상에 앉았는데 나중에 이제 테이블도 샀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집에서 이제 10명씩 막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나서 이제 친구들 모습 보면 굉장히 진지하죠. 초등학생들도 전혀 이제 그 문제 없이 그릴 수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만큼 잘 그릴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들이 그리는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와, 초등학생들도 성인 못지않게 잘 그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등학생들도 고민이 참 많구나. 네,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뭐 친구들 다 불러다가 사진도 찍고요. 자, 고민은 수녀님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길가에 수녀님들 만나면은 이렇게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수녀님들도 맨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녀님들한테도 열심히 막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수녀님들은 무슨 고민하나 이렇게 보면서 막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수녀님들도 열심히 마인드맵 그리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노엘라라고 하시는 수녀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다른 분들이 서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아예 이제 도서관에서 한 7, 80명씩 모아놓고 마인드맵 강의를 했는데 이거는 파주에 있는 교화도서관입니다. 혹시 파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 파주 교화도서관. 굉장히 훌륭한 도서관입니다. 저를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온 가족이 함께 그리는 마인드맵 교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서로 엄마는 엄마 아빠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 자녀는 무슨 생각하는지 이렇게 마인드맵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 그려가지고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감상하면서 더 내가 그린 것과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예 우리 큰애 다니는 초등학교까지 가가지고 그 초등학교에 있는 5, 6학년 학생들한테 마인드맵을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표정들이 밝아요. 진지하고.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일종의 몰입의 경험들도 이 친구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2년 동안 제가 이제 계속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어느 날 순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SK 커뮤니케이션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마인드맵 강의를 해달라고 갔다가 한 7, 80명하고 강의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내가 그동안 너무 기술에만 집착해 있었구나. 기술을 이용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내가 어느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직을 준비해가지고 6개월 뒤에 이직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SK 커뮤니케이션즈 인재개발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나서 이제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예전에는 알바로 틈틈이 가르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신입사원들 2010 대졸 신입사원들 보이세요? 예전에 이제 모든 기업들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 기업의 가치와 핵심 역량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과정도 이제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서 이 신입사원 여러분들을 열심히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건 뭐냐? 내친 김에 아예 저희 회사가 1000명이 넘는데 마인드맵 경진대회를 회사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한 서너 번 교육하니까 200명 가까이 교육을 받아서 그 중에 이제 서로 참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그리는데 재밌는 거 전부 다 여자입니다. 마인드맵 경진대회 우승자가 전부 여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마음에 드는 70명이 참가하면 70명이 전부 심사위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마인드맵에 스티커를 붙이면 제일 스티커가 많이 붙은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수상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일종의 무슨 동화책 그리듯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렸죠. 그래서 4명의 수상작이 나온 걸 갖다가 보드판에 붙여서 전 직원이 이용하는 카페 입구에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런 거구나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4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사내 마인드맵 경진대회를 하이라이트로 편집한 거예요. 제1회 마인드맵 경진대회는요, 여러분의 자아내와 돈을 함께 쓰면서 행복한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30분 동안 딱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만하면은 저 뒤를 한번 보세요. 번호가 쭉 붙어있죠? 투표를 여러분들 직접 하게 됩니다. 장원이 4명입니다. 정말 멋진 운동화 4켤레를 준비해서 참가자 전원은 최고급 독일에서 직수입한 문구 세트를 드릴 겁니다. 여기 참가할 때는 솔직히 확률이 높아져요. 위대한 유산에 도장 하나 더 찍겠다는 그런 속물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참가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고 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잘 정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진짜 제격인 것 같습니다. 뭐 놀러 갈 계획 짤 때 마인드맵 많이 쓰죠. 일단 도장도 받아야 되고. 잘 안 써봤는데요. 아직은 좀 이제 잘하는 단계가 아니어가지고 할 때마다 좀 짜증나는 단계였는데요. 정말을 해야지. 키워드를 잘 뽑아내고 설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자에게 꼭 필요한 마인드맵은 기본이죠. 대회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쓸 수 있도록 화이팅! SKMS라는 게 나오는데요. SK그룹에서 가르치고 있는 회사의 비전과 가치입니다. 그래서 만화로 되어 있고 그것들 요약하는 시험이었어요. 자, 색연필과 사인펜을 넣어주세요. 셰프 이거 주세요. 벌써 투표하는 거야? SKMS 본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일단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좀 안 것 같아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쉽지 않아요. SKMS. SKMS에 대해서 새롭고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마감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잘 생각을 안 하고 뜬구름 잡기식으로 생각만 하고 있을 텐데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걸 얼마나 예쁘게 갈무리하는가. 두근두근하면서 그려보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시험 같은 느낌도 들고요. 컴퓨터로 문서 작업하고 항상 키보드 자판치고 하는 작업만 하다가 직접 손으로 뭔가를 그리고 글씨를 쓰고 한다는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 30분 만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가영! 오전에 한 10분 정도 마인드맵을 쳐서 이렇게 인터넷에 쳐가지고 좀 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습을 했어요. 화려한 컬러를 쓴 게 좀 잘 뽑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열심히 일하기 여기 가지를 보면 제가 실천하기 여기에 첫 번째 마인드맵을 적어놨어요. 자주자주 사용하면서 제 생각과 계획들을 정리하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SKMS도 쉽게 요약할 수 있겠구나. 특히 SKMS 정리하실 분들은 마인드맵 꼭 해보세요. 재밌는 게 오늘 마인드맵 경진대회 4명의 대상이 전부 여성분이었어요.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미적 감각이 좀 있는 분들이 어떤 정보를 논리적으로 좌뇌와 우뇌가 합쳐졌을 때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마인드맵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몰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구성원들이 몰입의 경험을 한번 느껴봤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잘 보셨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손으로 그리는 것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제 그 노트북의 폴더를 열어봤는데 제 노트북 폴더 안에 있는 거 몇 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SK 커뮤니케이션즈 안에 있는 마인드맵 경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경진대회 준비를 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행사 진행되는 것들, 사전 준비, 개요 이렇게 보면은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몇 명이 하냐, 그리고 그것들에 앞서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선물은 그 리복에서 새로 나온 운동화, 예. 그리고 시간대별로 9시 30분부터 분 단위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 팀원이 8명인데 그 8명이 각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딱 이렇게 해놔서 요 문서를 A4 용지로 출력을 해서 한 명씩 주면은 각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인드맵 경진대회 사전 준비 마인드맵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자, 이걸 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안철수 카이스트 교수님이 저희 회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석좌 교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 그래서 컨버전스 시대의 인재가 가져야 될 5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1시간 동안. 그래서 1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거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쭉쭉 받았으면 속기록이 됐을 텐데 이걸 갖다가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5가지 기술에 대해서 한 장으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5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응답 시간에도 3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이 뭐였는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요 강의 때 오신 분은 100명밖에 안 되지만 1000명이 다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석좌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제가 가끔 이제 컨퍼런스에 강의도 가고 들으러 가면은 보통 요즘 컨퍼런스는 하루에 6개, 10개, 15개까지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진행된 15개 컨퍼런스를 다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고 어떤 것들이 있어 그렇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죠. 이걸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쭉 받아서 썼다면은 읽기가 싫어질 거예요, 일단 처음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굉장히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바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디지털 마인드맵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서서히 결론이 나와야 될 때죠.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소통 방법이 될 수 있고, 많은 직장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찾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잘 뽑아내고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길러질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 적을 수도 있고 배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2시간만 배우면은 누구나 다 쉽게 쓸 수 있고 결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다라는 거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이 계속 평생의 습관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마인드맵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더 빨리 배우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집에 빨리 가는 거. 이게 직장인들의 행복이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제 모두 다 지금도 이미 지식근로자인 분도 있고 조만간 사회로 나갈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건 바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흡수하고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녹여가지고 새로운 것, 또다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을 다른 사람과 재빨리 공유하는 그 능력이 바로 가치를 만드는 능력이고 마인드맵은 이러한 가치를 만드는 능력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습관이에요. 자, 마인드맵 기술은 2시간이면 배우고요. 도구는 뭐 컴퓨터를 쓰거나 연필, 색연필, 종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0~300명 교육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교육을 받으면 한 달 뒤에는 그 중에 20명만이 쓰고 있고요. 다시 한 달 뒤에는 그 중에 20%, 즉 4명만, 2달 뒤에는 4명만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100명 가르치고 몇 달 지나면은 서너 명 정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이 중에 100명이라고 치면 한 20명 정도는 아, 재밌겠는데 나도 배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 드신 분 계세요? 14명.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마인드맵 교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공짜로 하려고 그랬는데 공짜로 하면은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정작 중요한 사람이 못 듣거든요. 그래서 15,000원을 받고 그 15,000원을 전액 기부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날 행사를 준비했고 이게 대단히 죄송하게 70명을 모집하는데 제가 오늘 바쁠 것 같아서 어제 아침에 모집 공고를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오늘 왔더니 그 사이에 55명이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5명 정도 신청을 받을 수 있고 15명 중에 선착순 10명은 그 독일에서 직수입했다라는 이 문구 세트가 10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쉬는 시간이니까 잽싸게 나가가지고 저기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쓰면 12월 22일 밤에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지금 손들어 소용없어. 나가야 돼.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 제 그 블로그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오늘 보신 자료 이미 올라가 있고 신청도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신청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밖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오는데 온라인에는 이미 대기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마인드맵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